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리입니다. 어제 그 독일에서는 제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이제 그쪽 시간으로 18시까지 선거가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바꾸면 오늘 새벽 2시까지 이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결과를 전부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총선 어제 그러니까 2월 24일 독일 총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독일 총선이 원래는 이게 한 9월 25일 날 그때 25일 6일 그때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나 작년 12월 달에 그 숄츠 수상의 그 연정, 그러니까 신호등 연정이 이제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회가 이제 해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이 대통령의 그 이제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완전히 이것이 이제 어제로 이제 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관련해서는 지난 그 영상에서 제가 왜 그 숄츠 연정이 신호등 연정이 붕괴됐는가 이 배경을 여러분께 전부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하면은 작년 12월 11일 날 그 올라프 숄츠가 이제 의회에 자기의 그 신임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상으로서 과연 계속 신임을 주겠는가? 페트라운스프라게 이거는 이제 수상이 의회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는 형식이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의회가 수상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안을 이제 또 제기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나 올라프 숄츠는 이제 스스로 내가 이 페트라운스프라게 이거를 이제 묻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호등 연정, 이제 암펠 코알리치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호등 보면은 이제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SPD의 3인당이고, 노란색은 이제 FDP의 자민당이고, 그린은 녹색당. 이 세 당이 이제 근 4년간, 2021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이제 쭉 연정을 이끌어 왔는데, 그러나 당 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주로 수상하고 FDP 간에, 자민당 간에, 그 다음에 이 녹색당하고 자민당 간에 주로 이제 예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FDP 당수가 크리스티안 린트너, 이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FDP라고 하는 거는 독일 내에서 이제 예컨대 대단히 리버럴한 그런 어떤 이런 시장 경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적 민주주의 이런 거 하는 SPD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적인 구조가 원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라프 숄츠 수상이 이 재무장관을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작년 11월 6일 날 해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가 신임안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12월 16일 날 하원에서 연방의회에서 이제 무슨 토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임안을 수상이 제기한 신임안을 이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켰다. 한마디로 그 얘기는 이제 수상이 신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프 숄츠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한테 가서 의회 해산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12월 27일 날, 작년 12월 27일 날 20대 연방하원 분데스타그 이거를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그래서 7개월 앞당겨가죠. 왜냐하면은 이제 2달 내로 지금 현재 해산 명령 이후에 2달 내로 이제 총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이제 2월 23일 어제로 잡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예정은 이제 9월 28일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총선에서는 무려 유권자가 이제 5,900만 명이 이제 그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08시부터 18시까지 그 선거를 했다. 그 다음에 최초로 그 투표한 사람이 230만 명에 달하고, 230만 명에 달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0만 명은 그 해외에 거주하는 재덕동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83.1%다. 그러니까 이거 역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새까맣게 된 게 이제 83.1%인데, 자, 여기 1%인데, 이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지난 98년도, 그 당시에 그 슈레더 수상이 당선될 때, 그때가 82.2%니까 그때보다 조금 높다. 이제 그 말이죠.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은 76.4%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그 우편 투표, 이제 독일말로 브리프발 그러는데, 이 우편 투표가 이 사전 투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36.5%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번 그 20대 총선에서는 47.3%에 달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예컨대 이제 완전히 이 사전 투표를 정부가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47% 가까이가 전부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번엔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우편 투표, 그 다음에 지금 자, 이 우편 투표는 지금 이제 사전 투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사전 투표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독일은. 그러니까 이 우편 투표는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사전 투표가. 그래서 김동명이가 예컨대 신당동에 사는데 무슨 부산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동명이가 지금 현재 뭐 독일에 있는데 예컨대 우리 한국에다가 이제 투표를 한다든지 우편 투표. 이럴 경우에 독일은 이제 전부 우편 투표 하나로 묶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권내 사전 투표, 권외 사전 투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복잡하게 해놓고 모든 사전 투표가 이제 완전히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자, 권외 사전 투표 여기에 대한 이제 선거인 명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실하게 작성하든지 아예 작성을 안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출하라도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선거의 맹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 그 선거 때도 4.15 선거 때도 자 이제 사전 선거에서 전부 63대 36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 63대 36, 그 다음에 인천 전체 63대 36. 이처럼 완전히 획일적으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나오는 그 수치 자체가 사전 투표 이거를 전부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전 선거인단 이 명부가 있으면은 일일이 대조해서 할 수 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것이 사전투표다. 특히 관외투표가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독일에 있는 김동명이가 자, 이 전부 보냈더니 이거를 이제 플러스 뭐 10%, 20% 해가지고 전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표수를 만들어서 명부를 완전히 조작을 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선거를 진행했다. 그 말이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제 우편 투표는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전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데 지금 현재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김동명이가 사전투표 신청을 했다 하면은 한 2주 전에 저한테 이런 것들이 전부 날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이거 보면은 이건 이제 투표지고, 그 다음에 자, 이게 1표, 2표를 행사해서 요 파란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발샤인에서 선거표가 이제 선거표가 따라옵니다. 김동명이 우편 투표했다. 이런 그 표인데, 발샤인. 자, 이 선거증이 따라옵니다. 이 선거증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빨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일요일날 선거를 하면 금요일날 18시까지 해당 그 투표 선거관리부에다가 전부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성동구에서 이제 전부 보냈다 하면은 성동구에서 전부 받아보고, 아, 김동명이가 이 우편 투표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 여기 사전, 저기 선거인단 명부 보니까, 김동명은 우편 투표한다고 사전에 신고를 했네. W자가 쓰여 있네. 저 선거인증도 여기 따라왔네. 이러면서 이제 전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일 선거가 끝나고 18시에 선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이제 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거증이 따라 나온다. 선거증이 쏟아진다. 예. 김동명이가 지난 금요일 18시까지 보낸 이 선거증이 따라 나오니까 그 선거증하고 그날 투표한 투표인 투표지하고 이런 걸 전부 맞췄을 때 정확하게 이제 선거인 명부에 그 나오는 숫자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부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독일 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 내로, 그러니까, 3월 25일까지 한 달 내로 이제 반드시 분데스타그 연방 이제 하원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개원이 돼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걸 안고 있고, 그러나 이제 수상을 그럼 언제 선출하냐? 그러니까 그 이제 기본법에 헌법에 이제 그렇게 뭐 언제까지 하라 그런 말은 안 나와 있고, 예, 근데 지금 현재 숄츠 수상은 다음 수상이 그 정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연방 대통령이 다음 수상을 임명할 때까지 그때까지 수상직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신호등 연정이 그때까지는 지속된다. 그러면서 일체의 어떤 이런 그 간극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생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자, 그럼 지금 근본적으로 주권자들이 전부 이제 투표장으로 나가는데 어떤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제 투표장으로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독일 경제는 대단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짙은 색으로 자, 이 그래픽이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자,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좋다는 거고, 자, 이 까만색이 이제 좋다는 거고, 이 회색이 이제 안 좋다는 건데, 이처럼 83%가 독일 경제가 좋지 않다. 자, 이런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전부 투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독일 내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장래가 있는지 예컨대 계속 앞으로도 또 이와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것인지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자, 완전히 그래도 뭔가 좀 미래가 보인다. 확신에 찬 뭐 이런 것들은 고작 12%밖에 안 된다. 이 짙은 색. 아래 이 그래픽에서 보듯이 이 짙은 색 이거 1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위에는 무려 83%가 앞이 제대로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표하러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이 서독의 그 어떤 이런 사회적 질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유지되고 있는가? 법적 게레히트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떤 법치주의적인 그런 그 국가 형태 정체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37%로. 그 다음에 이게 좀 불법적인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와 같이 옅은 회색이 이제 완전 그래픽이 올라가고 있다. 57%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표장에 이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팩타는 예컨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 제일 위에 68%가 뭐냐면 유권자 68%가 앞으로 예컨대 이 선거 이후에도 차기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그런 그 유권자가 68%나 된다. 예, 그 말입니다. 68%가 여기 68%가 이제 그런 얘기고, 68%가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완전히 이 법치국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게 65%고 유권자들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푸틴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가 무방비로 이 사람들 손에서 지금 놀아날 그런 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65%가 지금 고민한다. 이제 그 말, 걱정이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게 64%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나 무슨 뭐 이쪽 그 완전히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의 터전 이런 것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런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권자가 이제 60%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 그 난민들이 이제 독일로 몰려온다. 이것도 걱정된다. 55%.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투표장으로 전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자, 지금 현재 지난 그 이제 숄츠 신호등 연정 여기 대해서 너 어떻게 뭐 만족하나 안 하나? 자, 여기 이제 물어봤더니 17%가 불만족스러웠다. 17%가 만족하고 나머지 82%가 불만족스러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냐면 자, 이것이 이제 그 연방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 예컨대 이런 것들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제 만족한다는 것이 이 짙은 색인데 자, 이것이 계속 이 밑으로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다. 2017년도부터 계속 지지난 그 총선서부터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연정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이런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점점 주저앉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지난번 신호등 연정이 12%가 찬성하고 82%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자, 이 얘기를 물었더니 유권자의 무려 40%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이건 FDP의 자민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의 아까 그 크리스티안 린더 이 사람이 그 당수인데 예컨대 사사건건 그 이제 숄츠 그 수상한테 이제 반기를 들고 또 같은 파트너인 녹색당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이러면서 이제 전혀 그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이런 성숙된 그런 그 면모를 이 당이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 그린은 녹색당도 뭐 28%, 26%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정작 그 숄츠 그 저 당 SPD 3인당은 19%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권자들 분포를 보면은 이제 그 완전히 나이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볼 때 요번 총선 관련해서 무려 40%가 60세가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40세가 60세가 넘고 그 다음에 50대가 17%, 그 다음에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이 13%가 40대, 그 다음에 30대가 14%, 20대는 11%, 10대가 이제 3.4%, 18세부터니까 자 유권자 18세부터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게 자 이제 60세 이상을 되면 각당 이제 저 지지율 이거 보면은 자 CDU 그 지지하는 사람도 이제 완전히 그 60세 이상이 무려 38%가 그 CDU 자 이거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이 13% 젊은 정치인이 13% 안 된다. 13%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SPD 3인당도 마찬가지 이제 22% 12%고 그러나 이제 60% 이상 자 예컨대 AfD 자 이거 어떤 녹색당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25세 그 밑에 세력 이런 그 세대들이 오히려 지지하는 정당은 그 AfD 정당하고 그린은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라색 예컨대 이게 링크 좌파당인데 그러니까 그 좌파당, 녹색당, 알터나티브 도치나 극우정당 뭐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들이 전부 이쪽으로 쏠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특히 그 젊은 세대들 이렇게 봤더니 아까 다시 한번 이걸 하면은 자 제일 높은 것이 이제 좌파당이고 그 다음에 AfD고 그 다음에 AfD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DU, CSU, SPD 이런 순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자, 도대체 그 연방의회 선거라는 게 뭐고요? 간략히. 그 다음에 역대 연방수상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2025년 선거 결과 이거는
자, ARD라고, 자, 이게 Arbeitsgemeinschaft 해가지고, rechtlich, öffentliche, 그 다음에 Rundfunk, Anstalt, Deutschland,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ARD, 제1 공영방송입니다. 우리로 치면 KBS 같은 건데, 자, 여기에서 분석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대 총선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 형태로 여태까지 독일의 기존 그 정당, 이 파타이 시스템, 이 정당 시스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도대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독일 후속 연정이 이제 전개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곁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거제도 관련해서 어떤 그 시사점을 줄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 선거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독일의 이제 국가 정체성은 이제 독일 헌법, 기본법, 그룬게세트 20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하는 그런 그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 레이크슈타트에서 완전히 이 법치국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циаль슈타트, 이거 사회적 국가가 돼야 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적 소циаль슈타트가 된다. 소ци알 분데슈타트 하면 사회적 복지국가 형태를 띄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20조에 전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 레이크슈타트 법치국가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모든 권력은 국민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래서 모든 권력 국민들이 나오는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 행사는 누가 행사를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20조에 전부 담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행사하는 투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자, 입법부, 자, Organe der Gesetzgebung, 자, 입법부, 자, 파라멘트죠, 의회죠, 그 다음에 이 행정부, 예컨대 Volksende Gewalt, 행정부, 그 다음에 Rechtsprechung, 자, 이것은 이제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3부를 통해서 자, 이 국민들이 행사한 이 선거로부터의 어떤 이런 권력, 직결된 그런 의사, 이 결집된 그런 그 의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전부 행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그 입법부의 이제 그 입법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법 질서에 맞도록 완전히 그 테두리 내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행정권 행사나 아니면 사법부의 어떤 이런 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법과 그 다음에 이 규정 뭐 이런 것들, 법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이 완전히 개판인데, 정확하게 이 개념에 의해서 전부 다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방의회, 자, 이거는 뭐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우리 치면 이제 그 의회인데, 자, 그래서 이 입법기관인데 이제 베를린에 있고, 라이히스타그, 분데스타그, 이게 베를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부 이제 총 의석수는 자, 지난번하고 달리, 요번엔 630석으로 완전히, 전부, 이제 전부,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역구가 이제 299명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50% 해가지고 299명에서 598명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법적 어떤 이런, 의석수로 전부 해놨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이 독일 그 선거제도의 추가 의석제도, 이버항만dat, 그 다음에 균형 의석제도, 아우스글라이스만dat, 자, 이 두 개의 그 제도 때문에 598명이 정상인데,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컨대 137석이나 더 많은, 그러니까 지난번 2021년 총선은 무려 735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커져도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은 라지가 있고 엑스라지가 있고 XX 라지가 있는데,
독일 그 분데스탁은 옷으로 치면 XX 라지다. 이런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그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계속 이제 어떻게 그 선거법을 개정할 것인가. 자, 이 선거법 개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앞으로 총 의석을 630명으로 이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떤 형으로도 630을 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30명은 제2표 결과만으로 의석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태까지 계속 그 지속되어 왔던 추가 의석 제도 이거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도입되어 왔던 균형 의석 아우스글라이스 만dat 이런 것들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630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노란 도표를 보면은 이제 김동명이가 예컨대 지금 현재 뭐 이쪽에 이제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투표지를 받아서 이제 그 투표권을 이제 행사를 할 때, 자, 제1표는 이제 그 지역구 이제 그 대표들한테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제2표는 정당에서 투표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 지역구는 예컨대 A당에다 했고, 그 다음에, A당 후보에다 했고, 그 다음에 A당을 찍었다. 예컨대 2표는. 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자, 이 지역구 이제 통계만 299에서 전부 통계를 내서 제일 이제 최다 득표자, 그러니까 전부 299명이 나오겠죠. 자, 이 299명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제2표로 이제 앞으로 한다 그러는데, 자, 예컨대 A당이 제2표에서 40%를 받았다면 전체 630석의 40%는 전부, 자, 이 A당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 315석, 예컨대 315석 가운데 여태까지 이제 전부 자 지역구에서 선전한 최고 득표자들만 전부 빼서 이렇게는 빼고 나머지는 이제 란데슬리스트의 그 정당 명부에서 전부 충원을 해서 315석을 딱 맞춘다. 더 이상 320석, 330석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예전 같으면 이제 지역구에서 선전해가지고 315석이 아니고 320석, 330석 막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15석 뭐 이렇게 추가되는 거를 전부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보항 만다트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근데 그런 상황이 재발이 됐다. 그러니까 315석만 이제 할당을 받았는데 2표에서 그러나 이 지역구에서 320석을 받았다. 그러면 5명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전한 5명은 비록 지역구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프로테이지가 낮은 바닥서부터 15명을 예컨대 320명 5명을 출연해가지고 315석을 맞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대단히 죄송한데, 자,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뭐 수상들 쭉 보면은, 자, 최초 아데나워서부터, 자, 아데나워 수상도부터, 자, 쭉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올라프 숄츠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려, 9명의 수상이 나왔는데, 요 가운데 예컨대 이제 콘라드 아데나워, 루드비히아 에르하트 쿠어터 기싱아, 윌리 브란트, 그다음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하드 슈레더, 앙겔라 메르켈, 그 다음에 올라프 숄츠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전부 다 CDU, 자, 김인영 기사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SPD 3인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야 슈레더 3인당, 그리고 지금 현재 연정 지금 꾸려가고 있는 올라프 숄츠도 3인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부 다 3인당 출신 수상들은 유감스럽게도 전부 이제 신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조기천선으로 전부 다 물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무 슈미트, 헬무 윌리 브란, 그 다음에 이 게라 슈레다, 지난번에 신임을 못 받아가지고 2005년도에 조기 총선하면서 그때 이제 안겔라 메르켈한테 전부 물려줬죠. 자, 요번에도 이제 조기 총선했고, 올라프 숄츠 때.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 ARD에서 분석하고 있는 선거 결과, 이거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당별 투표 현황을 보면은, 자, 먼저 이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것이 이 새까만 색, 제수, 자, 김인 기사연인데 28.5%다. 그 다음에 SPD 16.4%, 그 다음에 제2위가 누구냐면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자, 이것은 완전히 극우정당입니다. 동독을 기반으로 하는 극우정당이 제2의 당으로 부상을 했다. 이게 대단히 지금 이제 정당 정치에서, 독일의 정당 정치에서 심각한 어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난번 총선하고 비교해 볼 때 3인당은 완전히 9.3%가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에는 약간 이제 2.8% 주저앉았고, FDP는 완전히 폭망을 했고, 그 다음에 AfD는 무려 10.2%에서 2배로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2%에서 완전 20.6%가 2배로 뛰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링케나, 뛰었고, 그러나 주목받던, 자, 이 베니스 자라, 이 바겐크네히트. 자, 이게 올해부터 최초로 이제 연방의회 진출한 이 동독 지역의 BSW, 베니스 자라 바겐크네히트. 자, 이것은 이제 4.9%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0.1%가 부족해서 원내 진출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석 배정을 보면은, 자, SPD의 그 3인당이 120석, 그 다음에, 이, 우니온, 자, 이게 208석, 그린의 87석, AfD 151석, 링케 63석, SSW, 자, 슐레스피, 홀슈타인 이쪽에 있는 덴마크 출신의 소수민족, 자, 이 1명.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의석 배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완전히 630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이거 올라왔어요.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이게 630석이 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아까 얘기한 추가 의석이나 이제 균형 의석, 아우스클라스 만닷 이런 것들이 없다. 이게 이제 전부 6석.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연정을 구성을 할 때, 예컨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제 대두되는 안이 이제 맨 위에 있는 두 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니온하고 그 SPD, 이 두 당이 이른바 그로스 코알리치온, 자, 해서, CDU, SPD, 이게 이제 완전히 328석이니까 이게 충분히 이제 315가 가반수 되니까 두 당이 이제 충분히 그 가반수를 이룬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이제 그 연정을 꾸릴 수가 있겠다.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이런 얘기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의석을 할당하는 이제 룰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인트라귀 이 방식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전부 다 이제 득표수를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부 이 왼자 쪽에 0.5, 1.5, 2.5, 3.5, 4.5로 전부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전부 나오는데, 이제 큰 숫자부터 전부 이 숫자를 매긴다. 그래서 1번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숫자가 여기니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게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할당된 의석이 15석이라 하면 15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컨대 파타이, 칫,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정당은, 자, 여기 할당받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15 가운데 5석은 너희들이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의석 할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쭉 보면은,
야, 4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전개되어 온 추이를 좀 보면은 새까만 게 지금 CD 지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헬무 콜 정당, 아데나워 정당, 자, 이거 앙겔라 메켈 정당이 지금 그는 갈수록 예컨대 자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하향 곡선을 걷는다. 통일 때 좀 반짝했는데 그러나 계속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 아까대로 무슨 뭐 4점 몇 프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쭉 그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하향 곡선을 걷다. SPD의 빨간 이 3인당도 마찬가지다. 계속 주저앉는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크게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신생 정당들, 특히 그 2000년대 이후에 자, 출범한 통일 이후에는 뭐 링케 좌파 정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녹색당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그 노란색 FDP. 자, 이것이 계속 그나마 5% 이상을 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요 청색. 요 청색은 2014년 처음 등장했지만 가파르게 지금 상승세를 거고 있다. 어느 정당?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것이 완전히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난민 반대하고, 자, 외국인 그 혐오하고 이런 정당이 지금 현재 완전히 그 기세를 누리면서 정작 제2의 정당으로 부상했다. CDU 다음 제2당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상 후보는 이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수상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CDU 이분이 CDU 이제 그 당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5년생이고 자 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2020년부터 이제 CDU 당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그 9월달에 완전히 이제 수상 후보로 선정이 이미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이제 정책을 보면은 완전히 친유럽 그리고 이제 그 유럽 공동군 EU 파라멘 의회 그 통합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난 올라프 숄츠의 그 군사 정책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 그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타우루스 달라는데 왜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딴지를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비난해 왔는데 그러나 지금 판세가 완전히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 푸틴의 입지가 지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또 그나마 그런 데다가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여태까지 빅3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총선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롱 그 밑에 있던 그 총리가 이제 탄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기지맥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총리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전부 다 바뀌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심점이 없다. 지금 유럽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적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나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딱 3년 됐는데 어제로서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러시아의 입김이 유럽에 대한 입김이 점차 하락하고 가서 입지가 계속 그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푸틴의 길을 살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빅3 유럽의 빅3는 대단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메르츠 수상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관련해서 동서독 간의 그 차이가 이제 조금 경미하나마 있는데 예컨대 이제 동독 유권자 같은 경우들은 동족 유권자 자 어떤 정당을 제일 많이 찍었냐 보니까 AfD 이 맨 처음에 좌측에 위에 이제 청색 24%.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보라색이 이제 링케 좌파당. 그러니까 이 AfD 극우 정당 그 다음에 좌파당 이런데 이제 많이 쏠렸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내에서도 지금 현재 자 이게 앞으로 이 완전히 이 법치적인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독 지역보다 이 동독 지역에서 훨씬 더 반감이 크다. 계속 이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다 하는 여론이 동독 지역은 더 크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완전히 이 선거에서, 이 동독내 이 선거에서 이렇게 볼 때 여태까지 이제 어떤 그 정당들이 주로 지지를 받았냐 하면은 자, 맨 밑에 있는 청색이 AfD, 이것은 계속 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DU, 그 다음에 SPD, 이런 것들은 큰 트렌드로 봐서 점차 이제 하향 곡선을 긋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독 지역에서. 자, 그래서 21대 총선,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큰 그 정당 그 지형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이거 아까 얘기대로 이제 CDU 자, 이게 저 완전히 이 정당이 지금 최악의 그런 어떤 그 실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획득한 28.5%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역대 최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독 지역뿐만 아니고 그 서독 지역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의 그 하향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CDU만 이제 꼬라박는 게 아니고 이 SPD도 더하다. 지금 현재 SPD도 그러면서 SPD 이 3인당조차도 역대 최저다. 16.4%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숫자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그 국민정당 중에 하나가 FDP의 그 자민당인데, 요번에 이 자민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5% 그 상한선, 자, 이 클라우설, 이 리밋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원내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6%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25년도 이제 완전히 지난번에 비해서보다 무려 6.8%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완전히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픽을 봐도 계속 이제 꼬라박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신생 정당인 그 AfD, 아까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자, 이것은 대약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2013년부터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그 총선보다 무려 배로 뛰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독 지역뿐만 아니고 이 동독 지역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렇게 당연하죠. 이 동독 지역의 그 삭슨 이쪽을 이제 아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극우주의, 그 다음 반외국인, 무슨 이 반이슬람, 이런 그 키치프레이즈가 훨씬 더 동독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당도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2%에서 14%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큰 트렌드를 볼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자, 여기는 이제 오른쪽 이 남성은 이제 이 녹색당 이제 당수고 핫빅 수사 후보고, 그 다음에 이 안날레나 베어복 지금 현재 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녹색당 출신이다. 그 다음에 좌파당도 이제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파당은 이제 지난 그 총선에서는 4.9%를 얻었다. 그러면 4.9%면 이제 원내 진출이 불가능한데, 그러나 그 당시에 베를린에서 이제 라입치히하고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이제 배출하는 정당은 자, 그 해당하는 이제 지지율만큼 전부 원내 의석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구에서 1위를 한 3명 때문에 4.9%에 해당하는 그 의석을 챙기면서 이제 원내 진출을 했고, 요번에는 무려 이제 8.6%로 이제 건너뛰었다. 그래서 이 좌파당, 그러니까 옛날에
구동독 당시에 이제 그 SED의 이제 3인당 사회주의 통일당,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 그 다음에 PDS 민사당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서덕의 바에스키 이하고 합쳐서 이제 링케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그 좌파 정당이 끊임없이 동독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이제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주로 동독 지역이 이제 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라 와겐크네히트, 야 이거는 작년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이 여성이 지금 현재 이 자라 와겐크네히트의 베니스, 자 이분 이름이 자라 와겐크네히트인데 이분은 원래 어디 소속이었냐면 딜링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좌파당 소속이었는데 여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로 자기 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총선 직전까지 BSW의 베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가 무려 5 내지 8%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원내 진출할 거다 이렇게 전부 다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요번에 까보니까 이제 4.9%다. 0.1%가 부족해서 원내 진출이 이제 좌절됐습니다. 이 정당이 이제 내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정강 정책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이성적인 정치를 하자.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이제 그런 정치를 하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리버럴 어떤 이코노믹 폴리시 그러면서 완전히 자의 어떤 이런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지를 하고, 그러나 완전히 이제 사회 어떤 이런 정의 이런 것들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자유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도 강조하면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 어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당 정책을 여태까지 이제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맹 간에도 우리가 뭐 미국 일방도로 뭐 이렇게 이제 치우치는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러시아하고도 이제 균형 감각을 이루는 그런 같은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BSW가 왜 그러면 지지를 받느냐. 지금 이제 유권자들 가운데 자, 완전히 45%가 동독 쪽의 45%가 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자, 이 사람이 예컨대 러시아하고의 관계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정당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동독 주민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관련해서 이제 요번에 그 관심 주제들은 이제 아까 얘기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거 난민 문제, 맨 위에가 주반더룽 난민 문제, 그 다음에 프리든 지히룽 해서 이건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에자비샤 박스툼 해서 이 경제 성장 문제, 그 다음에 소ци알 지히하이트 해서 이 안보 이 치안 문제, 그 다음에 이쪽에 인너러지히아에 대한 보안 치안 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umwelt, 그 다음에 기후 무슨 뭐 클리마 이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골고루 이제 전부 유권자의 관심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 대안은 아까 얘기대로 자 지금 현재 자 누가 그럼 자 이 연정을 꾸릴까? 제1당이 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무려 35%, 이 까만 색깔은 CDGS, 너희들이 지금 현재 칼을 잡고 지금 현재 주도권을 행사하라.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누구랑 지금 할까?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자, 얘기가 이 빨간색, SPD, 아까 얘기대로 이 3인당하고 연정, 어차피 이게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두 당을 합하면 자 이거 충분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크로스 코알리티온 자 이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예컨대 이제 만약 아까 얘기대로 20% 달성한 제2정당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극우정당, 자 이거 반외국인 정당 이 정당이 그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얘들은 절대로 연정 파트너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지금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들이 지지율이 높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반외국인 정서, 그 다음에 반유태인 뭐 예컨대, 반난민,
반이슬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이런 독일 어떤 연방정부의 그 얼굴 이런 거에 이제 완전히 먹칠을 하는 그런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을 유권자가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AfD가 이 저 연정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 이거는 완전히 빵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지금 현재 자 이게 그다음에 CDU, SPD의 그리는 자 녹색당은 어떨까? 녹색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녹색당 얘들도 붙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자 요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거 CSU는 예 근데 이 바이에른 지방만 커버하는 이제 그런 자매 정당인데 이 CSU의 그 당수가 마쿠스 즈웨더 자 이 즈웨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녹색당은 반드시 야당으로 남아야 된다. 우리하고 절대로 같은 배를 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연정에서 연정 그 파트너 그 가능성이 조합에서 예 근데 이 녹색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예 근데 연장 앞으로 그 문제 그다음에 이 우리 한국 그 선거제도까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유권자들이 무려 68% 가까이 70% 가까이가 설사 이제 차기 정부 이제 메아츠가 연방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게 스테이블하게 계속 잘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68%나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까 그 CSU의 그 당수가 여기 지금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볼 때 왼쪽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마쿠스 즈웨더 그 CSU 당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야 이 녹색당 얘들은 우리 연정 파트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야당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제 강성으로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CSU 그 찍은 사람들 야 너 도대체 뭐 보고 찍었냐? 그랬더니 무려 58%가 60% 가까이가 전부 CSU의 정강정책을 보고 찍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색 SPD 3인당 너희들은 뭐 보고 찍었냐. 여기도 52%가 정강정책보다 파타이 프로그램 이거 보고 찍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녹색당 마찬가지 저 안 나왔지만 무슨 뭐 AfD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링케 전부 다 거의 60%에서 70%가 전부 다 정강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그 정책 어떤 정책을 펼치나 거기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전부 이제 60% 70% 전부 휩쓸린다 이제 그 말이죠. 그거 보고 예 근데 나는 지역이 뭐 이렇게 특수 지역이라 특별지 뭐 이런 해서 찍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놈이 뭐 완전히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도 우리 고향이 같기 때문에 찍는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선진 사회를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어떻게 이게 지역 문제나 이런 것을 타파하고 어떻게 이런 정치 문화 이 파타이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해 나가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독일 이런 정당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큰 걱정인데 아까 얘기대로 야 지금 트럼프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푸틴을 살려놓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독일이 지금 현재 완전히 휩쓸리고 있다. 처분만 바라고 있다. 이 두 사람한테 이 두 나라한테 여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유권자가 무려 65%나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영향력,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야,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많이 지금 희석되고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서서히 살아나가지고 앞으로 유럽에 대해서 다시 또,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무슨 뭐 종전협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젤렌스키 제끼고 예컨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 푸틴과 이 트럼프가 이거 막 주도를 하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유럽의 어떤 이런 정치나 이런 것들이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는 자, 무려 55%가 야, 이제 난민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제 55%가 그 다음에 예컨대 뭐 시리아로부터 자 2015년도 이후에 100만 명 이상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어떤 이런 이 정치 문화나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이게 야기되고 그 또 이런 것들이 전부 결부돼서 이제 AfD로 연결이 되고 예컨대 극우 정당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동독 그 주민들이 전부 다 길길이 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그 문제점도 이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자, 이게 유대인 협회 그 협회장이 요셉 슈스타. 자, 이 사람이 총선 끝나고 나서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게 완전히 자, AFD, 자, Alternative Deutschland AFD. 이게 이제 득표율이 20% 경악스럽다. 그러면서 이게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이거 이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은 전부 프라이벤, 자, 저뭐 생각하라. 이제 그 말이죠. 어째 독일 유권자들의 5분의 1이 완전히 극우 정당, 이 정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전부 다 투표를 했냐. 완전히 이 투표를, 유권자들, 5분의 1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 정당은, 극우 정당은 투표를 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것은 뭐 말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이 정당 자체는, 이 AfD 정당 자체는 완전히 렉스라디칼리스무스, 완전히 극우주의, 그 다음에 네오나치스무스, 네오나치, 신나치,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념적으로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로도 그렇게 내뱉고 있고, 자, 이런 거를 모색하는 정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이 유권자 5분의 2, 자, 이런 정당한테 줬다는 게 지금 이게 전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정당은 자, 우리 인간들의,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용을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유권자들한테 뭔가 내가 지금 이 불안을 이용을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알터나티브, 대안을 제시한다. 이거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엉터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유대인 그 중앙위원회 그 회장이 요셉 슈스터가 이제 총선 이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독일 국민들의 이제 60%가 전부 이제 이 기후변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우리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항상 유념해야 된다. 자, 이런데 전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선거제도에서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독일의 사전 투표, 만약 가장 지금 사전 투표를 이게 없애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독일의 사전투표, 만약 독일식의 그 사전투표를 도입을 한다면 이것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일의 그 사전투표가 어떤가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7년부터 이제 얘들이 이걸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것이 이제 남용되는 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그 장치들을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 가급적 뭐 이걸 좀 많이 해라 해가지고 47%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사전투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냐 하면은 왜 그러면 독일은 지금 현재 이른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자, 지금 여기서 볼 때, 요 사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요 사진에서 볼 때, 자, 김동명이가 예컨대 사전투표를 한다. 독일 사람으로서 김동명이 예컨대 사전투표를 하겠다 하면은 2주 전에 이제서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뭐 독일에 사는 바덴비에텐베르크에 사는데 자, 이 사전투표를 하겠다 하면은 자,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이 선관위에서 봉투, 청색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투표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샤인에 가서 선거증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 이런 걸 받아보고, 자, 여기서 투표를 해서 제1표는 지역구 대표 찍고, 제2표는 어떤 당의 정당, 지지 정당에다 찍고, 그러면 요 투표지를 요 청색 여기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청색 봉투, 그 다음에 요 빨간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봉투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 지금 발샤인 이 선거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샤인에 보면은 자, 김동명 제 신상이 나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자, 이제 이런 이유로 지금 전부 완전히 요번에 우편 투표한다. 그런 거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집어넣어서 이 빨간 봉투를 자, 언제 지금 이제 보내냐? 이거는 자, 일요일 날 만약 예컨대 총선이 벌어진다 하면은 금요일 날 하루 전에 금요일 날 18시까지 그 지역구 선거 그 관리위원회에 무조건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다가오는 일요일날 선거를 한다면 금요일날 18시까지 자, 이 바덴베르크 선거구에다 전부 보낸다 이면 도착하게 해야 된다 이면 그러면 그 선거구 관리원들이 자, 이걸 뜯어보고 자, 여기 보니까 봉투가 2개 나오는데 하나는 자, 이게 투표지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예컨대 이게 선거증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선거 당일날 이 2개를 전부 집어넣으면은 자, 이 개표 과정에서 예컨대 자, 이걸 뜯어가지고 버리고 여기 보니까 김동명 투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거증이 나오기 때문에 발샤인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사전투표를 했구나. 그래서 선거인 명부에서 보면 김동명 옆에다가 가로치고 자, 여기다 W자를 적는다. 발샤인 얘는 자, 사전선거한다. 이런 것들이 사전투표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인 명부하고 여기 나오는 선거증하고 그 다음에 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치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그 오차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사전투표를 간내 사전투표, 간외 사전투표 또 2개로 나눠가지고 간외는 예컨대 무슨 제가 신당동에 사는데 예컨대 무슨 뭐 부산에서 할 경우에 자, 이거를 신당동에다 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예컨대 김동명이가 독일에 사는데 자, 보낼 경우는 또 이 간외 사전투표도 해가지고 독일에서 또 보내고 자, 이럴 경우에 간내 사전투표, 간외 사전투표 이게 선거인 명부 작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검표 과정에서 자, 이걸 선거인 명부를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한 번도 이걸 내놓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지금 야기되는데 이 사전투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 평가는 전부 관외 사전투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인 명부를 자, 이제 완전히 부풀려 놓고 그러면서 10%나 20%의 선거인 명부를 부풀려 놓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여기 전부 다 집어넣고 선거 명부다. 그러면서 이 10%, 20%의 추가 이 투표지를 전부 다 집어넣고 자, 이런 과정에서 예컨대 무슨 배춘입 투표지도 나오고 신권 다발 투표지도 나오고 왜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추가된 투표지를 누구한테 쓰냐 하면은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지금 현재 자신 없는 후보들, 이 취약한 후보들, 자, 이쪽에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 이쪽 지역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몰아주고 예컨대. 그러면서 간신히 이기게 만들고 예컨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추가 표를 예컨대 추가로 이 신권 투표나 이것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126개 우리 재검표 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되고 6군데 재검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재검표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이제 엉터리 투표지들이 다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이 대법관들은 전부 다 뭐 기각을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선관위하고 그다음에 그 뒷배를 좀 조종하고 있는 예컨대 무슨 뭐 중국인 뭐 투표 헷갈려 우리가 전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이런 사법부의 대법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르텔로 돼서 예컨대 대한민국의 이 선거제도 아까 얘기대로 독일처럼 이게 전부 다 이게 완전히 법에서 예컨대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의 주권이 이게 완전히 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 행위를 통해서 한 표도 지금 어긋난 것이 이런 것들이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를 통해서 잘 행사가 돼야 그것이 제대로 된 어떤 이런 법치 국가인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지금 흐트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이 관련 이 부서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앞날이 어둡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이 길거리를 나와서 지금 이제 10, 20, 30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체제 이런 것들을 수호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이제 18시까지 이 얘기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현재는 이게 선거법에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제 이걸 완전히 없애든지 완전히 관내고 뭐 전부 다 없애버리든지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사전투표 성격을 남겨놓다면은 그러면 독일식의 브리파일 사전투표 하나만 남겨놓고 관내 전부 통합해서 지금 독일식으로 예컨대 2주 전에 전부 다 이런 용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서 선거명부에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총선거인 명부하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더하기 빼기 해서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무슨 뭐 오차가 나다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든지 완전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KBS에서 무슨 부정선거 뭐 관련해서 이 추적 60분에서 하는 걸 제가 잠깐 보다가 신경질 나서 꺼버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슨 배층인 투표지가 뭐 이게 어떻고 그 다음에 투표 용지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넣은 거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선관위 주장은 이렇다 하면서 선관위가 모든 부정을 다 저지르는데 선관위 인사들을 전부 다 인용하면서 선관위를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따위 방송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이 선거의 이 선거 부정의 핵심은 사전투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걸 전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빅데이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전투표 이걸 그래서 63대 36이 인천 전체 부산 경기도 전체 그다음에 서울 전체 63대 36이지 그 많은 유권자들이 인천 시민 유권자들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서울 전체가 어떻게 63대 36에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2020년 4월 15일 날 전부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사전 투표 사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했다 이제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핵심은 컴퓨터와 관련된 이 사전 프로그래밍이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사에서 무슨 이 아날로그식의 그런 분석 이런 거는 전혀 헛다리 짚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트럼프의 정부의 이제 한반도 그 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대한민국의 이 탄핵정국,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대단히 지금 현재 왜곡돼서 전부 밝혀졌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 전부 언론에서 조작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받아서 써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과 전부 다르다. 이제 이런 그 판단 아래 제가 이제 조만간 대한 political crisis,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저는 이제 독일의 그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 독일어로 이것을 만들고 영어로 이것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준비를 하고 이어서 이제 이 트럼프의 한반도 핵 정책 어떻게 그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어떤 그 핵 정책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